그렇다면 다음 성장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양종희 회장의 답은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CET1, 즉 보통주 자본 비율입니다. 양 회장은 이 체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 등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KB 역시 이런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순이익 1위, 주주환원의 대표 기업. 지금의 KB금융을 보면 원래부터 이렇게 강한 회사였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KB는 국민은행은 강하지만 금융그룹은 약한 회사였습니다. 국민은행 하나만 압도적으로 컸고 증권도 보험도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요. 지금의 KB금융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부족한 조각을 하나씩 채워가며 성장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하나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이 되기까지 KB금융 성장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 SR본부 조은아입니다. KB의 이야기는 사실 금융지주보다 국민은행에서 시작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쟁력이 약한 은행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융권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큰 은행, 더 강한 은행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 결과가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입니다. 당시 두 은행은 각각 강점이 달랐습니다. 국민은행은 개인금융에, 주택은행은 주택금융에 강했습니다. 두 은행이 합쳐지면서 국내 최대 은행이 탄생했고 시장에서는 메가뱅크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금도, 대출도, 고객수도 모두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은행만 놓고 보면 누구도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은 너무 강했지만 그룹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세계 금융산업은 이미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은행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증권에서 하고 노후 준비는 보험에서 하고 자산 관리는 PB에게 맡겼습니다. 은행 하나만 잘해서는 고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KB에게도 새로운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2008년 KB금융지주가 출범합니다.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한 선택 같지만 당시 KB는 경쟁사보다 늦었습니다. 신한은 이미 금융지주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하나는 외환은행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B 역시 은행을 넘어 금융그룹으로 변해야 했죠. 그러나 금융지주를 만든다고 하루아침에 금융그룹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행 중심 문화는 그대로였고 계열사 간 시너지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14년) KB는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른바 KB 사태입니다. 회장과 은행장의 갈등으로 기억되는 사건인데요. 하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은행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과 금융그룹을 운영하는 방식이 충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사가 갑자기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그룹이 되었는데 운영 매뉴얼은 여전히 은행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조직이 성장하면 시스템도 같이 커져야 합니다. KB는 꽤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역사에서는 종종 위기가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이 사건 이후 그룹은 지배구조를 손보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CEO 승계 절차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KB는 큰 은행에서 큰 금융그룹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새로운 리더가 등장합니다. KB 사태 이후 2014년 말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나선 구원투수 윤종규 회장은 KB금융의 성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맡게 된 KB는 은행은 강했지만 증권과 보험은 경쟁력이 부족했습니다. 윤 회장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국민은행 없이도 강한 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 그가 선택한 답은 인수합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회사나 사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KB의 부족한 퍼즐을 하나씩 채우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타깃은 LIG 손해보험입니다. 당시 KB는 은행 고객 기반은 탄탄했으나 보험 부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 등 고객과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사업입니다. KB는 LIG 손보를 인수하며 은행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퍼즐은 현대증권입니다. 당시 현대증권은 국내 대표 증권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인수로 KB는 단순히 증권사를 하나 더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주식 브로커리지까지 증권업 전반의 경쟁력을 단숨에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KB증권은 그룹의 핵심 비은행 계열사로 성장합니다. 마지막 퍼즐은 프루덴셜 생명이었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은 규모보다 질이 뛰어난 회사로 평가받았습니다. 고액 자산가 영업에 강했고 설계사 조직의 생산성이 높은 보험사였습니다. KB는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면서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에 이어 생명보험까지 갖춘 종합금융그룹의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3번의 인수합병이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의 설계도였습니다. 은행 하나에 의존하던 금융회사에서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으로 체질을 바꾼 것입니다. 덕분에 KB는 은행 실적이 주춤해도 다른 계열사가 실적을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성장의 방식 자체를 바꾼 것이죠. 2023년 양종희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받은 KB는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은행도 있었고 증권도 있었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까지 모두 갖춘 종합금융그룹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성장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양 회장의 답은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금융권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순이익이 많고 자산 규모가 크면 좋은 금융회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하고 또 그 성과를 주주와 어떻게 나누는지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CET1, 즉 보통주 자본 비율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금융회사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력이 튼튼해야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이익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양 회장은 이 체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 등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금융주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저평가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장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지주들이 자본관리와 주주 환원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평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B 역시 이런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또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터넷은행, 빅테크, 디지털 자산. 이제 금융회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은행만이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도 AI 기업도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KB 역시 새로운 성장 공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을 키우는 게 성장 전략이었고 이후에는 증권과 보험을 더하는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회사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고객 경험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의 20년을 돌아보면 성장의 방식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국민은행 하나에 의존하던 회사는 금융그룹이 됐고 금융그룹은 다시 은행, 증권, 보험이 균형을 이루는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규모보다 기업 가치와 자본 효율을 경쟁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KB의 역사는 한 번에 도약한 역사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숙제를 하나씩 풀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AI와 디지털 전환이 금융산업을 다시 바꾼다면 KB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이 앞으로 10년 뒤 KB금융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더벨도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하는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카이브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